용기령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폰이 있어요? 자, 2021년 5월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돈 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 이 논란이 불거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새로운 녹취 파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버전은 이런 것이었죠. 자, 이 돈 봉투가 뿌려지는데 당시 송영길 후보가 직접 봉투를 뿌린 것 아니냐, 또는 봉투를 뿌린 사람에게는 잘했다 칭찬해줬다. 또 여기 더 나아가서 송 후보가 돈 봉투가 뿌려질지 말지를 결정한 것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까지의 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녹취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돈들이 어디서 났을까? 누구로부터 나왔을까? 이 부분, 스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당대회가 있기 20여일 전에 강랭호 감사와 이정근 씨가 통화한 녹취 파일입니다. 스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폰이 있어요? 스폰. 두 글자. 그렇죠.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 아니냐, 이런 것이었죠. 강랭우 씨에서 출발을 해서 이정근을 거쳐서 윤관석 의원을 거쳐서 민주당 현역 의원 한 최대 20명한테 1인당 300만 원씩 간 거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였는데, 자, 여기서 스폰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누구? 사업가 김모 씨에서 출발해서 강랭우를 거쳐 의원들한테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폰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업가 김모 씨. 그런데요, 서정옥 변호사님, 이 사업가 김모 씨가 송영길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인천 지역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는데 드디어 이제 스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네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누가 이게 돈을 댔는지 금방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이 3만 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게 다 녹음 파일에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정치권의 여러 사건들, 돈 사건도 변호를 해봤는데 예. 정치인들이 자기 돈 쓰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 돈들 안 씁니까? 정치인은 절대 자기 돈 안 써요. 허허. 어디서 이게 돈을 끌어오든지 예. 이렇게 끌어오는데 제가 보기에 저 사건은 그러면 이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돈을 줬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게 바로 불법 정경유착이에요. 아마 이제 그 사업가가 돈을 주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줘야 됩니다. 뭐 납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사업상에 도움을 주는 이런 게 불법 정경유착이고요. 예. 또 이제 저 김모 씨 말고 또 이제 다른 스폰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잠시 거기는 후에 이게 또 그 부분 저희가 짚어드릴 겁니다. 예, 거기는 이게 또 자리를 준다는 게 나옵니다. 당직. 예, 이거는 이게 매관 매직이에요. 하하. 매관 매직. 예. 따라서 저는 이게 돈을 줘달라는 게 정경유착과 매관 매직이다. 따라서 이제 그 돈을 준 사람들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강랭우 씨, 이제 이정근 씨가 녹취 파일을 또 하나 들려드릴 건데 여기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강랭우 씨가 이정근 씨한테 좀 전에 언급되고 있는 스폰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업가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한다. 이런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는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자, 강냉호 씨가 이정근 씨한테 좀 우리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업가 이제 김모 씨한테 돈을 이렇게 받아내라라는 식의 통화 내용입니다. 처음에 말이야 밥값이 없다라고 해. 밥값 없다고 해. 현찰로 마련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오. 그러면 얼마라고 물을 거야. 묻거든 1,000만 원을 얘기해. 1,0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가는 이 김모 씨는 100만 원 생각하다가 아마 500만 원을 갖고 올 거야. 그러자 이정근 부총장 답하길 야 진짜 완전 핵심 비법을 전수해 주는구나. 글쎄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 돈을 뭐 받아내는 이제 방법까지 단계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저급한 표현들이 쓰여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고요. 1,000만 원을 불러야지 500만 원을 갖고 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불러라. 이런 취지를 마치 엑기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강내구 감사나 굉장히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뭐 결과 여부를 떠나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검찰도 지금 이걸 신중하고 빠르게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주는 게 좋겠다. 어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걸 실은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버리거나 부인해버리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진상조사 TF를 꾸려도 결과를 낼 수 없고 결국 국민들께 실망을 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귀국을 촉구했기 때문에 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도 곧 귀국을 해서 사실관계를 좀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찰도 자꾸 수사 시점이나 또는 발표 시점들, 기소 시점들을 조율해가면서 총선 전략으로 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뭐 돈을 받아내는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전당대회 시절에 얘기했던 강냉호 씨는 전대가 있은 지 6개월 후에 청백리상? 그리고 또 하나의 상도 받죠. 뭐 금상? 상 2개를 받아요. 글쎄요. 자, 짧은 녹취 하나 더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에서는 강냉호 씨가요. 이 사업가 A씨와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를 이어갑니다. 짧은 녹취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이런 고리들한테 그냥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맞들려 있는 거 아니냐. 구자홍 차장님, 지금의 이 짧은 녹취, 뭐 용돈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을 만드는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있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정황이 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어떤 사비를 들여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비로 충당하기에는 훨씬 많은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른바 스폰서라는 사람을 두고 그 스폰서를 통해서 예?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저렇게 선거 과정에 쓰고 있구나. 이런 정치의 어두운 이면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이제 소상히 지금 녹취로 통해서 좀 공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관행적으로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 암암리에 통용이 됐습니다만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되고 이른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세훈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자금은 묻고 입은 푼다라고 해서 예. 정치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또 실제로 보고를 하도록 아마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의 경우에는 특히 현금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살포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그 대량 살포한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이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다. 뭐 구자홍 차장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사업가 김모 씨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 기반을 둔 송영길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스폰서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김모 씨가 아니라
강모 씨입니다. 강모 씨. 강모 씨가 자 등장을 하는데 이정근 씨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이 강모 씨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녹취가 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부담스럽게 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시? 예. 예. 아, 뭐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이 녹취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저 강모 씨라는 사람이 돈을 대고 그 대신에 뭔가 당직을 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 뭐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매관, 매직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돈 봉투가 오고 가고 그 대가로 당직을 준다? 글쎄요, 전평론가님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점점 녹취 파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우리 전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른바 당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당의 의사결정이나 회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당직이 있는데요. 보통 사무총장과 관련된 직이 보통 이런 것과 관련돼 있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높은 예를 들면 공천이라든가 이런 룰에 관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종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또 다른 당직은 이른바 여의도에서 이제 명함용 당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신선한 위원회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거나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에서 명함을 분야하는 경우인데 아마 좀 후자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지적을 해볼 점은 뭐냐면요. 이른바 명함용 당직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역에 들어가서 정계와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 활용하는 분들도 어허.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권 전반에서 어떤 본인의 선거를 도왔다던가 본인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이른바 명함용 직위를 남발하는 문제는 한 번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새로운 포인트는 이제 스폰서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김모 씨, 강모 씨 두 명이 등장했다. 이제 여기까지고요.